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 책거리로 돌아온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인가요? 애정하는 기록노동자 희정의 책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록노동? 이번에는 기록활동, 인권 기록활동가들이 뭐랄까요? 교과서 같은 책을 펴냈습니다. 당신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표지를 보시면 되게 특이하죠. 당신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 당신의 역사가 말이 되도록. 이라고 읽히기도 하게, 표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부제는 구술을 어떻게 듣고 기록할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걸 구술이라고 하잖아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구술사,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생애, 마을 활동으로도 많이 이제,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주변의 동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이제, 생애사를 이렇게 엮어내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인권운동의 하나의 축으로 기록 활동이라는 것들을, 담아왔구나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이제 제가 구술 기록을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읽어야 하나? 계속 읽어도 될까?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구술 기록, 인권, 기록 활동이라는 걸 왜 했고, 기획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보다가, 계속 읽을까 말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책장을 넘기고 있었는데, 다 읽고 나서는 읽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그런 책이고요. 뭔가 인권기록 활동가라는 직업의 세계를 되게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책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여기 이제 새 저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인권운동 하면 저는 90년대에 이제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때 이제 학보사라고 대학신문 기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한 새벽 5시인가면 팩스, 요즘에는 거의 사라진 팩스라는 물건에서 일일 인권 하루 소식이라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이 되면, 이렇게 팩스 소리와 함께 그게 팩스 용지에 쫙 적혀가지고, 한 페이지짜리, 혹은 양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팩시밀리 이렇게 찍혀갖고 나오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 인권운동 사람방이 각 분야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누군가는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록, 글쓰기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도 하고, 활동가들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활동가들 집단도 있고 이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인권기록센터 사이라는 그런 어떤 집단의 이름으로 점점 이야기를 계속, 그러니까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되게 우리 사회에 소중한 그런 활동가들의 책이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인권활동, 인권기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건 뭐 하는 일이야 궁금하신 분들, 글을 쓸 때 혹은 뭔가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 막 이렇게 고민되잖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쓴다. 이제 기사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해당이 될 텐데, 그럴 때 과연 내 생각을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 이렇게 보통 이제 따옴표 처리를 하면서 인용구로 이제 넣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떤 관점들, 무엇을 좀 조심해야 하면 좋을까, 뭘 먼저 생각해 두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인권운동 사람에서 출발한 인권운동가들 의 어떤 분화와 진화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난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책을 좀 살펴볼까요? 저자 소개합니다. 이 책은 세 분의 저자가 있고요. 이호연, 유혜정, 박희정, 기록활동가, 인권 기록활동가들이, 그러니까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장들을 이렇게 맡아서 정리해서 묶은 책이에요. 일단 이호연 저자, 어떤 일은 오래 하면 익숙해지고 나름의 방법을 터득한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엔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기록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지면 한 사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인권 기록 활동을 통해 얻은 이 깨달음은 나에게 선물이다.
저도. 지난번에 희정의 에세이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 왔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는 더 이렇게 벼려진 느낌이 더 많이 들었었어요. 청소년 인권, 빈곤, 보살핌과 돌봄 노동, 그리고 재난 참사에 대한 기록과 연구를 하고 있다. 인권기록센터 사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재난을 묻다. 그런 자립은 없다. 되살아나는 여성. 나는 숨지 않는다.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을 함께 썼다. 이분들은 주로 공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동의 작업으로 이제 기록 활동들을 이렇게 해나가신 분들이어서 이 책에 보면 참 우리, 함께, 동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라는 말을 요즘엔 잘 쓰지 않잖아요. 나. 요런 거, 요런 식으로 많이 썼던, 그래서 굉장히 낯설어진 단어, 우리라는 단어를 이 책을 통해서 다시 반갑게 맞게 되지 않았나라는 또 고마움도 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자, 유혜정. 대학 졸업 후 3년만 일하며 시작한 인권운동이 비틀거리는 삶의 거북이 등껍질 같은 굴레이자 보호막이다. 표현들이 참 재밌죠? 30 중반에 출산과 육아를 하며 경력단절 인권활동가가 되었을 때 인권활동가도 경력단절이 있답니다. 구술 기록을 만나 주어로서의 삶이 가능해졌다. 만나면 만날수록 세상에 이토록 들어야 할 목소리, 멋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닫는다. 동그랗게 모여 앉은 세상을 위해 고통과 희망의 뿌리를 삶의 언어로 기록하며 전하고 싶다. 재난참사, 국가폭력, 수수자에 대한 기록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경상국립대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 학술연구 교수로도 일하고 있다.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마. 밀양을 살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숫자가 된 사람들. 다시 봄이 올 거예요. 그래 엄마야. 재난을 묻다.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나 조선소 노동자. 나는 숨지 않는다.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등을 함께 만들어 왔다.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인용되거나 언급된 그런 책들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서 이 셋의 어떤 우리로서 활동하게 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동료의 힘,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런 책을 이렇게 낼 수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마지막 저자 박희정. 20살에 페미니즘과 만나 삶이 바뀌었다. 30대에는 여성주의 언론에서 활동했고 40이 가까워질 무렵 구술 기록의 세계에 접속했다. 누군가를 위하는 일인 줄 알았던 이 활동이 실은 내게 가장 이로운 일임을 깨달은 뒤 놓을 수 없게 됐다.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수록 내가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됐다. 그 목소리들은 세계의 끝에서야말로 세계에 대한 지식이 생겨난다는 걸 알려줬고, 저항이 이렇게나 복잡하고 가슴 떨리게 아름다운 무늬를 그린다는 걸 보여줬다. 다른 세계를 알고 싶고 다른 세계를 만들고 싶어 기록한다. 밀양을 살다. 금요일에 돌아오렴. 숫자가 된 사람들. 그래 엄마야. 재난을 묻다.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나 조선소 노동자. 나는 숨지 않는다.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을 함께 썼다. 그리고 무려 저는 저자들의 사인본을 듣겠습니다. 이 책이 도매에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빨리 보고 싶은데 하고 있던 차에, 이호연 선생님이 이 근처가 작업실이라는 이유로 이 책을 저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영광을 또 제가 누렸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드려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내가 인권 기록 활동을 할 것도 아닌데. 네, 사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권기록센터 사이에서 새 책이 나왔어요. 저희 기록 작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의 저자 이름으로 드림이 적혀 있어요. 뒷표지로 좀 가볼까요? 누군가의 말을, 삶을, 역사를 기록하고 싶다면, 중요한 건 그것이 명확한 문제의식으로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 기록자란 자기 자신과 타자, 그리고 이 사회에 글로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거는 일장을 담은 박희정
선생님의 글에서 따온 것 같고요. 두 번째 멘트는 이래요. 타인에게 묻는다는 것은 그의 세계를 방문해도 좋겠는지 묻는 노크가 되어야 한다. 그에 대해 알고 싶다는 진심 어린 의지의 표현이자 그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의 표현일 때 질문은 의미가 있다. 이거는 이 두 번째 인터뷰 방법, 사회적 대화의 문 열기를 쓰신 유혜정 선생님의 글에서 따온 거고요. 마지막은 기록 어떻게 쓸까라는 3부를 맡은 이호연 선생님 글에서 따온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 싶을 때가 온다는 건 당신이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이어서 본문 읽다가도 이렇게 태그를 달아놨었는데,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문득 들잖아요. 일을 하다가 뭐를 하다가 막 몰입해 있다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잠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거나 이렇게 돌아볼 때, 이 길이 아닌가? 싶어지거나 이럴 때, 그건 당신이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랍니다. 완벽한 답을 쓸 수는 없지만 계속 쓸 수는 있다. 충분히 곱씹은 실패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멋진 문장들이 뒷표지를 채우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구성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이 책은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1부는 기록의 시작, 기획, 그리고 2부는 인터뷰, 사회적 대화의 문 열기, 3부는 기록, 어떻게 쓸까로 되어 있고 각각의 문은 한 10개 정도의 작은 챕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1부 기록의 시작에서 첫 번째 글의 이름이 우리는 인권 기록 활동가입니다. 예요. 그래서 묘하게 이 우리라는 그 말이 주는 간질간질하면서 뭔가 이렇게 건드리는 게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오랜만에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서 그런지 되게 우리가 있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를 만들고 싶다,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갖게 해준 그런 표현이어서 이 말 나도 써야지, 조만간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던 생각이기도 해요.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제 문장 이야기는 이부 이제 인터뷰 말 걸기에 대한 부분들, 사회적 대화라고 이야기해요, 인터뷰를. 이거의 문 열기에서 첫 장에 이제 실려있는 글이에요. 그 수많은 질문이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살짝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일상에서 나에 관해 말해야 하는 질문에 수없이 마주친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라는 의례적 인사부터 몇 학년? 나이가? 남자친구는? 아니면 여자친구는? 결혼은? 아이는? 집은? 하시는 일은? 같은 구체적 질문까지 아우른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나 일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물론이고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뿐인 사람들조차 나의 안부를 묻는다.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는 관례적인 인사 혹은 말버릇으로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친밀함을 표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의도가 무엇이건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때론 곤혹스럽다. 나를 어느 정도 내보일지 매 순간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의 물음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가닿을지 고민하지 않을 때 호의를 담은 관심도 불편한 고백을 강요하는 폭력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예를 든 문장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왜 학생이냐, 몇 학년이나 묻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따옴표가 있어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탈학교 청소년. 동네 미용실 갈 때마다 어디 사느냐고 묻는데 뭐뭐에 산다고 하면 그 못 사는 동네 하는 얼굴로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임대 아파트 거주자. 몇 학번이라고 물으면 머쓱해져요. 제 또래면 다 대학생일 거라 생각하니까. 실업계고 출신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고, 동료들이 여자친구 있냐고 묻는데 난감하죠. 내 애인은 남잔데. 성소수자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질문, 사소한,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이고 사소한 그런 질문들도 상대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을지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폭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걸 너무 그냥 쉽게 쉬운 말들로 툭 쳐주면서 이야기를 들어봐가지고 내공이 진짜 혜정 생각 존경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인터뷰는 무엇을 물을까, 어떻게 물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내가 묻는 방식, 태도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니까 되게 질문하는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짚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이제 들어왔던 거는 말하기는 치유일까라는 꼭지에 있던 글인데, 인터뷰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이는 일이다. 이런 정의 너무 좋아요. 그 중에서도 인권 기록을 하다 보면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이들과 만나게 될 때가 많다. 인권 기록은 기록 과정 자체가 인권적이길 지향하고 구술자가 겪고 있는 문제에 함께 참여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을 북돋으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구술자가 처한 고통의 사회적 치유를 도모한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자가 치유자로서 인터뷰에 나선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닐 것이다. 물론 사회적 말하기로서의 인터뷰는 일정한 치유적 효과를 지닌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기호 선생의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글에서 따온 글을 선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 이른바 사회적 참사로 불리는 특별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사건 전후로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말을 많이 한다. 특히 관계가 완전히 재구성된다. 아무리 말하려 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말하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존재를 찾곤 한다. 때론 신이, 때론 산천이, 때론 반려식물이나 동물이 자신조차 번안할 수 없는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놓을 유일한 상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응답을 고대한다. 공감하며 경청하는 이와 연결되는 사회적 말하기는 응답받는 경험이다. 사회가 은폐하고 삭제한 고통을 누군가 나서 먼저 묻고 듣기를 청하는 것은 고통과 삶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사회적 발화에 대한 사회적 화답이 없다면 말하기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는 이제 질문하고 이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 와닿았을 때가 있어요.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범주 이상의 언어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록활동의 동료 홍은정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을 해와요. 그를 두 번째 만났을 때 나는 지난번에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의 대답을 들은 나는 무언가의 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아득해졌다. 내 짐작의 상당 부분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령 이런 것이었다. 그가 고아원에서 가졌다는 자유시간이란 사실 점호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었고, 그에게 별것 아니었으므로 말할 필요조차 없었던 일에는 손가락을 잡고 부러뜨리는 일 따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쓰는 언어와 내가 아는 뜻이 너무도 달라서 끊임없이 각주를 달아야 할 판이었다. 언어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인 것이다. 그가 속했던 사회와 내가 속했던 사회가 그토록 달랐음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너무도 당연하여 내가 묻지 않은 것과 너무도 별것 아니므로 그가 말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버려졌을까.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대강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받을 때 아는 얘기 들으면 이제 흘려듣기도 하고 나 그거 알아. 그러니까 대충 가늠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인권기록 활동을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뭔가 매끄럽게 흘러가면 그건 뭔가 정지해야 할 신호다라는 것들을 콕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건지 니가 그냥 머리로 생각한 거 아닌지 경계하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장의 끝은 그래요. 기록은 사람을 응모하는 일이다 라는 멋진 문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들려주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되게 많았는데 책을 읽어보셔야 되니까 너무 많이 소개를 하면 좀 그러니까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호연 선생님의 글에서 한 토막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책을 읽는다는 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뭐 시험 준비용으로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책을 읽는다는 건 읽으면서 각성을 하는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알았던 것을 더 확장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어서, 책들을, 이 책은 좀 읽어봐야겠다 싶은 것들은 그냥 내용, 이렇게 후두둑 보지 마시고, 요약된 것들 보지 마시고, 그냥 저자들이 계획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독자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만 탁 다르게 낚아채면 뭔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변화도 나한테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독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는 동안 나를 계속 각성시키는, 그리고 좀 해봐, 바뀌어봐, 변화해봐, 좀 더 나은 사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속닥속닥 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그냥 읽고, 이런 책이 세상에 있어요, 이런 책을 좀 읽어보세요 라는 정도의 쓰임으로 영상들이 이렇게 소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은 찍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글은 이 책을 거의 닫는 페이지에 있어요. 함께 쓰는 일의 힘, 동료의 힘이라는 건데, 아까 이제 뒷표지의 멘트가 아마 여기서 나올 거예요. 기록자는 무진 애를 쓰지만 언제나 기대한 대로만 글이 흘러가지는 않는다. 쓸 때보다 쓰고 난 뒤가 더 고통일 때도 있고, 어떤 글은 다시 열어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덮어두기도 한다. 기록하는 당신에게는 때때로 자괴감과 무력감과 무기력이 찾아올 것이다. 괜찮다. 이게 아니다 싶을 때가 온다는 건 당신이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완벽한 답을 쓸 수 없지만 계속 쓸 수는 있다. 충분히 곱씹은 실패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동료다. 동료 너무 부러웠어요. 쓰기의 고통을 헤아리고 계속 쓰기를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란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동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주석도 달려있고, 뒤에는 여기서 언급된 책들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들이 이렇게 줄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작은 책방에, 인권기록, 기록노동을 통한 결과물들을 좀 쭉 정리를 해야 되겠다. 군데군데 출판사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책들을 좀 모아서 한 칸에, 기록노동, 기록활동, 인권기록, 이 테마로 묶일 수 있는 책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인권운동을 하고 기록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읽는 게 뭐가 어렵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